100%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고 참혹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이 처음부터 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 우리 국민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거론되었던 황관 정치, 그 황관 정치의 전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념의 잣대로만 판단하겠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에서 10까지 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한 윤석열이지만 비웃고 조롱만 하기에는 윤석열의 행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과연 통수권자로서 실제로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믿고 곁에 둔 이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이 아니라 윤석열도 제어하지 못하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실제로 된 것이 아닌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통수권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조언 같은 협박에 윤석열의 사고가 멈춰버린 것이 아닐까. 검사 생활할 때는 전방위 적인 수사나 구속, 기소 사실을 흘리면 대체로 마무리되던 경험이 그들이 아는 세계관입니다. 국정도 그렇게 이끌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윤석열이나 검찰 출신 장차관 보좌진들은 틀림을 인정하고 새로움을 모색하는 대신에 인사, 행정, 모든 부분에서 발악에 가까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세계에서 사정은 세계의 모든 것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정기관은 아주 작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에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범죄를 다루며 미래가 아닌 과거에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은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계획하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린아이가 세상을 배워 나갈 때처럼 백지장과 같은 처지가 그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편향되지 않는 인사를 곁에 두거나 그래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당에서 사람을 추천받고 임명해야 하는데 그나마 당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과 가까이에 있던 사람마저도 권력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윤석열의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사람은 모두 믿을 수 없으니 내쳐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대통령의 사고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로서 내 앞에 끌려와 있거나 앞으로 끌려올 사람이라는 이분법으로 국민을 보던 검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 정부에서는 지금은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하던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켜 세워주면 중용되고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4년 공천권이 걸린 상황이라 판단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그야말로 이런 미친 짓거리에 천연덕스럽게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민을 의식하고 절제하는 척이라도 했던 모습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적과 충고, 경고가 통하지 않는 윤석열은 본인이 모든 국정에서 키를 쥐고 이끈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윤석열의 국정 판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황관에 둘러싸여 황관이 시키는 말을 하고 황관이 내세운 일을 임명하고 황관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길로 이유도 모른 채 황관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전면에 윤석열밖에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 황관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출근길 도어 스태핑입니다. 누군가 적어주고 외우고 나와서 하는 발언조차 윤석열은 자연스럽게 소화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일 도어 스태핑에서의 윤석열 발언을 들어보면 적어준 원고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라고 말하고 싶어서인지 원고에 없는 다른 말을 섞으려 하지만 버벅대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황관들은 북풍만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라면서 윤석열에 말했겠지요. 서해 공무원 사건, 16명을 죽인 살인마 북송사건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겠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 이재명 대표를 일거에 끌어낼 유일한 해법이라 말했겠지요. 그래서 윤석열은 모든 국민이 북한에 집중하고 경각심을 갖자고 말합니다. 윤석열이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시간에 황관들은 국유재산을 팔고 의료와 방송은 물론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춘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서 그 이익으로 배부르고 등따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며 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언을 함께 들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또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가지고 소위 국가끼리 말하면 이제 카리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이런 남방 조치선을 넘어서 공군력으로 무력 시위도 하고 뭐 순항 미사일에 뭐 탄도 미사일에 좀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또 반드시 정치 공세와 또 대남 이 적화 통일을 위한 이런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취에서 덜 깬 듯한 발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보는 한심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인식이 저 따위밖에 안 되니 상황 대처 방안이 윤석열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진하라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생뚱맞은 적화통일과 북한의 심리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공안 정국이 앞으로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에는 타격도 검토를 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선제 타격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뭐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더니 이전에 자신이 이미 다 말했다고 애들러 말합니다. 여기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 혹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면 단번에 한반도는 전쟁 위기 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겠지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 위험이 높다고 연일 뉴스를 타던 것이 불과 1개월 전입니다. 지금은 대만 전쟁을 다루는 외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보도하는 외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 갖고 온 삼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고 참혹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이 처음부터 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 우리 국민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해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이 뜨겁게 거론되고 있지요. 당시에 북한에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신들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살해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이례적이란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북한에 굴종 외교를 했는데 북한 존엄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북한에 막말하지 않으면 굴종이라 말하는 자들이 한심한 것 아닌가요? 북한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북한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주고 명분을 뺏기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입이 역할을 했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작전 계획에 있는 일이어서 굳이 발언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선제 공격, 참수작전, 대량 응징 이런 말로 군사적 긴장을 유도한 건 윤석열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게 한반도 주도권을 넘기면서도 자신은 당사자로서 주도권까지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도권을 넘겼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위로 격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북미 회담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평화를 위해 대북 정책을 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표현을 구제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미국과 일본, 중국에는 무엇을 요청하고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정부이고 통수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토록 자신들이 비난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도로 발전시킨 안보 정책을 믿자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갖고 온 북한에게서 선제 공격을 받으면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긴장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은 듣고 싶은데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요청하고 협의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에게서 이런 말이나 들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 경제의 크나큰 리스크인데 민생과 경제, 국제관계를 원만히 풀어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고 윤석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인사에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을 임명함으로써 비속어 파문이라든지 외교 참사라든지 하는 모든 사안에서 윤석열에게 집중된 공세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검찰 방식의 사태 해결 방식입니다. 원만한 국정이나 대한민국의 나은 미래가 아닌 윤석열 개인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